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요리 스타일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극과 극을 체험하는 즐거움까지 드립니다. 경기 남부의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경기 북부의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자, 이보은 요리연구가님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걱정하셨는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뭐 한 8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하고 괜찮지 않아요? 매력적이죠. 그 목소리 괜찮은데요. 네. 제가 요리연구가님 안지 꽤 오래됐는데 그 목소리도 괜찮네요. 괜찮아요? 이게 그 컴퓨터의 폰트처럼 네. 사람 목소리도 버전 몇 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에 나오지 않을까요? 목소리 변조 기능 있는 그럴 뭐 수도 이런 있을 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의 요리 재료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네. 벌써 아유, 맛있죠. 바지락 말만 해도 코끝에서 바지락 향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봄에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히 맛이 더 좋다거나 봄에 장점이 있나요, 바지락이? 그렇죠. 봄에 장점이 당연히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 바지락은요, 갯벌에서 사는 조개인데 갯벌. 이게 모두 다 양식입니다. 음. 보통 봄에서 여름까지 어린 바지락을 뿌렸다가 그거를 내년이나 후년에 걷어들이는 게 이 바지락 농사거든요. 근데 바지락은 호미로 이렇게 캤을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바지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물 맛을 낼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핵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지락을 먹고 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어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우 개운하다 이러잖아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감칠맛과 풍부한 구수함, 그다음에 단맛까지 있는 게 이 바로 바지락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네. 조개류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와서 찝쩍거렸으면은 껍데기가 딱딱해져가지고 딱 무고 절대 못 먹어. 그래서 맞아. 진화론적으로 얼마나 저는 껍데기 딱딱한 것들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 자체는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더 두꺼워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더 맛있겠는데 하는데 네. 사실 살이 3, 4월이 제일 좋아요. 네. 여름철이 산란기거든요. 모든 네. 이제 그 해산물은 산란기 전이 맛있고, 직전이 맛있죠. 네, 산란기로 가면은 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 맛이 없어요. 또 산란한 뒤에는 그 에너지 다 쏟고 그쵸. 나서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경기 남부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 그 해안가 쪽에서 5, 6월 땡볕에 네. 바지락 풍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약간 뭐 욕처럼도 들리는데. 아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기엔 좋은데 네. 아주 실속 없다. 그래, 할 때 이제 맞아요. 5, 6월 아, 그렇군요. 땡볕에 바지락 풍년이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바지락. 영양가 어떻습니까? 이 바지락. 앞서서 뭐 이제 그 감칠맛에 대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타우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바지락은요 타우린 생각하실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진짜 특히 이제 그 중장년층, 노년층 바지락 꼭 드셔야 돼요. 제처럼. 왜냐하면 비타민 B12 B12. 이게 바지락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개 중에도 바지락, 새꼬막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뭐 육해공 합쳐가지고 이렇게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네. 한우에도 없는 그 많이 들어있지 않은 B12가 여기 많이 들어있다. 한우에도 들어있긴 들어있죠. 들어있긴 근데 경쟁이 안 돼요. 아주 게임이 소량. 안 돼요. 네. 네. 100g을 드시면 네. 하루에 필요한 양의 거의 15배가 들어있습니다. 15배? 네. 1500%.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 생기는 건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하긴 뭐 매일 우리가 바지락을 100g씩 먹는 건 아니니까. 맞아. 네. B12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비타민 B12라는 거는 이건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불리고 또 조혈, 이렇게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네. 도움이 되고 특히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흡수가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지락은 또 국물에 이게 녹아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냥 국물 이렇게 떠서 잡수시면 그 안에 비타민 B12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좋네요. 오늘 점심엔 바지락. 칼국수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바지락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바지락 칼국수를 한 그릇 하고 싶다. 자, 바지락 어떻게 고릅니까? 마트 아니고 이제 수산시장 가서 고르다. 한번 일단 생각하시고. 수산시장에 가면은 바지락이 보통 이렇게 담궈져 있습니다. 음. 네, 담궈져 있으면 바지락을 이렇게 건져서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횟감이 조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해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일단 가지고 오셔서 껍질까지 부딪히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일단은 바닷수온에
그 바다 맛이 나는, 그러니까 이 소금 약간의 한 3% 정도만 소금 넣고요. 네. 그다음에 검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어두워야지 입을 벌리고 그렇죠. 해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갯벌에 있다 보니까 어두워야지 얘네들이 이제 안에 있는 뻘을 내뱉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두면 되는데 어디가 가장 좋으냐 하면 보통 이제 냉장고 안에다가 두시잖아요. 그럼 바닷수온이 차갑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뱉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건져내면 밑에 뻘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소금물에 살짝 씻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바지락을 냉동 보관이 가능한가 하는데 껍질째 냉동 보관을 하면은 나중에 바지락살이 찢겨 있고 바지락살에는 수분이 나와 있어서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할 때는 꼭 바지락살만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바지락 껍질까지 있는 것은 바로 잡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해감을 잘해요. 저 여름에 이제 바다에 자주 가는데 네. 그 바닷가에 발꼬락 조개라는 게 있어요. 발가락 쪽이요. 제가 발꼬락으로 잡거든요. 오. 발꼬락 조개 하고 있는데 그냥은 못 먹으니까 이게 바구니에다 담아서 여름인데 네. 덥잖아요. 네. 그럼 냉장고는 사실 이제 문이 닫히면 어두워지니까 비닐을 따로 씌울 필요도 없고 냉장고 안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하루나 이틀 네. 식초 약간 떨어뜨려주면 더 빨리 된다고. 더 빨리 되죠. 네. 그렇게 해주면 맞아요. 이제 해감이 돼서 근데 아주 맛있는. 발꼬락 조개하고 네. 바지락하고 약간 연관성 있는 게 바지락이 왜 바지락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호미로 이렇게 캘때 바삭. 그 소리에서 바지락이라고 붙어졌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설이 확실하진 있다. 않은데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달라서 뭐 바지락이, 빤지락, 뭐 반지락, 반지래기 뭐 이렇게 마치 여러 가지 광원들이 이름이. 있듯이. 네. 오 그렇게. 발꼬락 조개하고 좀 비슷하네. 네. 이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발꼬락에 상처 입거든요. 그치, 네, 맞아요. 발꼬락 쪽에 네. 제가 발꼬락으로 잡아서 발등으로 올려서 탁 친 다음에 물에서 딱 잡습니다. 올여름에 한번 제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바지락에 대한 요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지락이죠. 바지락에 대해서 노래한 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마리아 비달이 부른 곡인데요. 바디락이라는 곡 듣겠습니다. 김은희님께서 제가 발꼬락으로 조개 잡는다고 했더니 들어봐요라고. 재벌가라는 게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제 발꼬락 보시면 사랑에 빠지실걸요? 안 더럽습니다. 네, 바닷물에 깨끗하게 소독해가지고 잡는데. 자, 오늘의 요리 재료 바지락입니다. 어떻게 요리합니까? 오늘은요, 제가 아주 정말 이 바지락이 우리가 보통 바지락 칼국수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오늘 바지락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지락 냉이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냉이찜. 우리가 보통 바지락 그러면 바지락 술찜 생각하시죠. 네. 그거와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데 일단 냄비에다가 그것도 주물 냄비에다가 약간 두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염버터 한 2큰술을 넣고 녹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넣으세요. 다져서 네. 또는 채 썰어서. 그래서 살짝 볶고 난 다음에 막 김이 오르고 있을 때 깨끗하게 해감시켰던 바지락을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레몬 2조각을 얹은 다음에 뚜껑을 탁 닫아줘요. 대신에 이제 불을 약간 약한 불로 줄여줘야 되겠죠? 물은 어느 정도로 넣습니까? 물 안 넣습니다. 물을 안 왜냐하면 넣고. 저수분 요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지락에서 나오는 그 즙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안 넣습니다. 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나는 뭘 하느냐. 바로 냉이를 손질해서 다져줍니다. 냉이를 다진다. 냉이를 한 곱게 다져주는데 만약에 냉이가 없을 철에는 부추를 다져주시면 부추 됩니다. 좋죠. 아니면 달래도 약간 섞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바지락이 입을 다 벌렸어요. 네. 다 익어서 막 부글부글 끓는 향이 딱 올라오면 뚜껑을 딱 열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졌던 냉이를 쫙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싹 뒤집고 나서 뭘 하느냐. 약간의 통후추를 갈아서 위에다 좀 뿌려요. 네. 그럼 끝. 그거 바로 잡수시면 됩니다. 요리법도 냉이향. 너무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하고 냉이향, 바지락 향이 정말 코 안으로 확 오기 때문에 본맛을 본다. 바로 바지락 냉이찜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화이트 와인 한 2병 갑니다. 아유, 그럼요. 그냥 화이트 와인도 와인잔도 필요 없어요. 맥주잔에다 따라가지고 맥주잔 좋죠. 맛있대요. 경기 남부를 어떻게 먹습니까? 저희가 바지락 찜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네. 그 마트에 가면은 바지락 술찜 파스타 밀키트 냉동된 거 있거든요. 이거를 사와가지고 일단 산다. 바지락을 한 봉지를 사요. 네. 생것으로. 그래서 그거를 요리를 할 때
바지락 생거를 넣어주면 바지락 그 생거 파는 게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해감도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넣어주시면 좀 신선한 맛이 살아나고 저희는 대신에 볶습니다. 바지락을 볶아요? 이제 술찜은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고요. 네. 볶아요. 볶아요. 뭐랑 볶냐면 작년에 아카데미상 탔던 그 영화 한국 미나리. 그렇죠. 미나리랑 같이 볶습니다. 그 여기 주연상. 그렇죠. 미나리라고 네. 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이 볶고 미나리랑 같이. 펌에 또 미나리, 바지락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마늘에다 이제 기름에다 마늘 볶다가 볶다가 마늘 기름 내고. 네, 그래서 바지락은 저 씻어만 도지고 미나리를 뭐랑 볶냐면 이제 굴소스 살짝 넣으시고 굴소스 넣고 매운 미나리 소스 집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살짝 넣으시고 네. 숨이 좀 죽을 때쯤에 바지락 탁 넣고 바지락이 이렇게 입 벌릴 때까지 네. 조리해가지고 딱 드시면 미나리하고 바지락이 엄청나게 잘 어울려요. 야, 이게 네. 바지락이 말하자면 이제 나물이라든지 맞아요. 어떤 이런 것들의 그 향과 아주 잘 어울리는군요. 왜냐하면 바지락이 갖고 있는 향이 있어요. 네. 약간의 그 감칠맛은 우리가 맛으로 느끼지만 향 자체가 굉장히 고소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생취, 한제미나리, 냉이, 달래 이런 봄나물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요새 유채도 있더라고요. 유채도 살짝 삶아서 같이 넣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원한 탕을 끓일 때 네. 어떤 요령이 좀 있나요? 사실은 이제 해물탕집 가서 이제 해물탕을 먹으면 좀 아쉬운 게 재료를 처음부터 다 넣어서 가져오시잖아요. 네. 그럼 끓이다 보면 바지락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맞아요. 또 어떤 해산물은 너무 오징어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질겨. 끓이게 되니까 질기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끓입니까? 바지락을 넣어서 시원한 탕을 끓인다. 바지락 탕을 끓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지락을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채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밑받침을 같은 해줄 경우에는 단맛 나는 소금배추가 있죠. 속배추. 속배추. 노란 속배추. 그걸 밑에다 깔고 그다음에 표고버섯, 생표고버섯 한 2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물을 붓고 끓이고 나서 팔팔팔 끓을 때 바지락 핵감시킨 걸 넣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바지락 국물이 굉장히 아주 진하게 우러나거든요. 네. 거기에다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넣는 거예요. 음.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새조개는 이제 조금 들어갈 철이니까 뭐 지방에 가면 하모도 있겠죠. 그런 거 좀 데쳐서 먹어도 되고요. 오. 아니면 요새는 지금 버섯들도 많고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그냥 이제 그것만 해도 맛있어요. 봄철이 사실 이제 막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마트나 뭐 시장에 가서 눈에 띄는 거를 그냥 고르셔도 버섯, 맞아요. 뭐 미나리도 있고 아까 부추도 있고 그쵸. 냉이도 엄청 있고 많죠.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곁들이시면 네. 그것만으로 시원한 어떤 그렇죠. 탕이 그리고 초간장 살짝 새콤하게 레몬 초간장 만들어서 찍어 잡수시면 아주 좋은데 요새 또 바지락살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요. 네. 그런 채소들하고 같이 어우러서 드시면 씹는 식감까지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뭐 알려주실 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찜을 못 하는데 탕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냉장고에 보면은 떡볶이가 인기여가지고 떡볶이 밀키트가 다들 집에 있으시거든요. 저도 집에 한 서너 개 있어요. 떡볶이 그렇죠. 밀키트 비상식량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바지락이 제철이니까. 바지락을 떡볶이에다 넣어요? 그렇죠. 떡볶이 국물 떡볶이를 하시다가 네. 떡을 한 10분 정도 보통 익히거든요. 그래서 떡이 거의 다 익어갈 때쯤에 마지막에 바지락만 투하를 하시고 근데 좀 심심하잖아요. 마지막에 거기에다 고수 올려주시고 레몬즙을 아주 살짝 짜 넣어주시면 네. 이게 바지락 고수 떡볶이가 이게 국물이 엄청 시원하고 그거 맛있어요. 네. 방콕 가서 먹는 그런 느낌이. 이국적인 맛이 저희 나겠네요. 또 태국 남부에 있나요? 진작 이야기해 주시죠. 어제 저녁 식사를 제가 쓰리쓰리 떡볶이 대표님하고 먹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 해드렸으면 되게 좋아했을 건데.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지락을 가지고 해보는 찜과 탕과 또 볶음 그리고 떡볶이까지 약학다식에서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정재원 푸드라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